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지독하게도 차갑고 고요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나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넓고 차가운 세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셨던 유일한 내 편 할아버지. 이제 그 따뜻했던 품은 영영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지독한 상실감에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민우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할아버지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와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넸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 손에는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남기셨던 말씀이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상가 건물 한 채. 할아버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집안에서 천대받던 나를 늘 안쓰러워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생계수단이자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그 건물을 나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다.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공간에서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탐욕스러운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야, 너 들었어? 아버님이 그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 결국 저 비실비실한 민우놈한테 넘기겠다고 하셨다며? 쯧쯧, 다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나 보지? 피 한 방울 제대로 안 섞인 애한테 무슨 건물을 준다고 그래? 요즘 그 동네 개발 호재 때문에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은 슬퍼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겨루는 추악한 이권 다툼의 시작일 뿐이었다. 노골적으로 나를 흘겨보는 시선들이 사방에서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들과 싸울 기운조차 없었으니까. 그때 장례식장 문을 열고 새엄마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만 간신히 빼놓았을 뿐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특유의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새엄마는 슬픈 척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향을 피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영정사진이 아닌 내 손과 표정을 향해 있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언제나 돈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장례식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조문객들이 뜸해진 틈을 타 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에 따라 상가 건물의 상속 절차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할아버지의 서류들이 필요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소중하게 보관해두었던 유품 상자와 가방을 열었다. 그런데 가방 안을 뒤적이던 내 손길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어라. 어디 갔지? 분명히 할아버지의 지갑과 함께 안전하게 넣어두었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그리고 상속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전 가족의 인적사항이 담긴 소스라치게 중요한 서류들과 소호 오코우적 등본가 보이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 내용물을 전부 쏟아내고 유품 상자의 구석구석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할아버지의 모든 신분증명서와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통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의 연결식이 끝난 지 겨우 하루가 지났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무겁고 서글픈 공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가증스러운 침묵뿐이었다. 세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셨던 할아버지의 부재는 내 가슴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았지만 남은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다른 의미로 바쁜 시작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그것은 할아버지가 당신의 마지막을 예감하셨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민우야, 이건 네가 앞으로 살아갈 자립의 기반이 되어줄 게다라며 눈물로 약속하셨던 소중한 유산이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부터 이미 친척들과 새엄마의 눈빛이 그 건물을 향해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었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 대놓고 움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녁 무렵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거실은 어두웠고 복도 저 끝에 있는 아버지가 쓰시는 서재 문틈으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발걸음을 죽이고 서재 앞으로 다가갔을 때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들이 낮게 흘러나왔다. 이거 서류 도장만 찍으면 이제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당신 절대로 민우 앞에선 내색하면 안 돼요. 아셨죠? 새엄마의 목소리였다.
평소 나를 대할 때의 그 가식적이고 부드러운 척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찬 날카롭고 계산적인 어조만 남아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슬그머니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새엄마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다급하게 챙기고 있었다. 서류 봉투에 서류를 집어넣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대단한 만족감과 대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같은 표정이었다. 그 두꺼운 서류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산 관련 서류, 그리고 그것을 위조한 가짜 문서들이 틀림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서재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새엄마의 서류 위조와 가식적인 행동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의 제지나 반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인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에 동조하고 있었다. 자신의 친아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도 아버지는 오직 새엄마의 눈치만을 보며 방관할 뿐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이 집안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새엄마는 서류 봉투를 자신의 커다란 명품 가방 속에 깊숙이 집어넣고는 자크를 지익 닫았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가 부르르 떨렸다. 그대로 서 있다가는 숨소리마저 들킬 것 같았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발을 뒤로 뺐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조차 가시방석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려는 바로 그 찰나, 다치기 직전의 문틈 사이로 새엄마가 아버지의 어깨를 툭 치며 한숨 섞인 듯. 하지만 더없이 잔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내 귓가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도 봤지? 이제부터 그 건물이든 뭐든 민우 그 자식한테는 단 돈 1푼도 돌아갈 일 없으니까 걱정 마요.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리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계셨다. 새엄마가 숨겨둔 그 서류 봉투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지금 이 시국에 그게 할 소리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재산 타령이야.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신경 끄고 내 일이나 해.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 채 엉뚱한 호통만 쳐댔다. 평소보다 과하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씁쓸한 마음으로 서재를 나왔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다.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마저 새엄마와 한 통속이 되어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과 내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나는 곧장 할아버지가 생전에 오랫동안 신임하시고 모든 법적 자문을 맡기셨던 로펌의 김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의 묵직한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자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와 엄숙한 공기가 나를 반겼다. 나를 본 김 변호사님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를 내어주었다. 민우군, 안 그래도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네. 할아버님 비보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런데 사실 자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네. 변호사님의 무거운 목소리에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할아버님이 위독해지시기 직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누군가 할아버님의 대리인이라며 이곳을 찾아왔었네. 그리고 유언장 원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관련 서류들을 몇 가지 회수해갔어. 특히 자네에게 넘겨주기로 했던 그 상가 건물에 대한 증여 조항이 전면 수정되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리인이라니요? 할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저한테 분명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변호사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나도 조항이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네만 그 대리인이 가지고 온 위임장과 서류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으니까. 새엄마의 당당하고 오만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가방 속에 서둘러 집어넣던 그 두꺼운 서류 봉투가 바로 이것이었던 게 분명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대리인이 가져온 서류와 수정 내역 기록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간절한 요구에 김 변호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그날 작성된 유언장 수정 신청서와 대리인 위임장이라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다. 그리고 파일 가장 마지막 장.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문구 바로 아래에 찍힌 할아버지의 서명과 수인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곳에 남겨진 글씨는 평소 할아버지의 서체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획은 거칠게 흔들려 있었고 억지로 흉내낸 듯한 조잡하고 삐뚤빼뚤한 필체는 마치 누군가 할아버지의 손을 강제로 쥐고 움직인 것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글씨가 결코 아니었다. 명백한 조작의 흔적을 마주한 순간 등등한 소름이 온몸을 덮쳐왔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영정사진의 향이 채 꺼지기도 전에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거실로 불러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례식 내내 억지로 짜내던 가짜 눈물 흔적 따위는 대조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탐욕과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우야, 너도 이제 다 컸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니? 새엄마는 얇은 입술을 까드득거리며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유리 테이블 위로 미끄러진 것은 다름 아닌 재산증여 계약서였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류의 맨 위쪽에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할아버지가 내게 생계수단으로 남겨주시겠다던 그 상가 건물의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새엄마는 팔짱을 낀 채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콧방귀를 꼈다. 무슨 뜻이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 서울 건물을 나한테 합법적으로 증여하셨다는 서류다. 네가 아무리 할아버지 머리맡을 지키고 있어봤자 결국 할아버지 마음은 우리한테 있었다는 뜻이지. 그러니 괜한 미련 갖지 마라. 나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다. 서류 뒷장에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평소 할아버지가 서류를 작성하실 때의 정갈한 서체와는 미묘하게 달랐고 도장의 위치도 어딘가 어색했다. 게다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상세 내역을 확인하던 내 눈에 믿을 수 없는 조항이 들어왔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건물 주변의 부속 토지 이용권과 작은 진입로 땅까지 전부 새엄마의 명의로 무단 이전되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절대 허락하실 리 없는 완벽한 가로채기였다. 장례식 전날 새엄마가 가방에 급하게 쑤셔넣던 그 두꺼운 서류철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자 머릿속이 분노로 하얗게 번져나갔다. 이거 위조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엔 의식도 흐릿하셨고 저한테 분명히 이 건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원본 서류를 손댄 것도 모자라 이런 짓까지 벌이다니. 나 이거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법대로 할 거예요. 사문서 위조랑 불법 증여로 당장 고소할 거라고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독한 여자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는 나를 보며 새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을 뿐이었다. 고소? 법대로? 새엄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생쥐를 보는 고양이처럼 잔인했다. 민우야,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네가 아무리 위조라고 떠들어봤자 법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대단한 고소 어디 한번 해봐.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보고 나서 말이지. 새엄마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서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서 재생된 영상과 소리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나는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새엄마가 내던진 그 위조된 서류를 움켜쥔 채 나는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손끝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덜덜 떨렸다. 설마 아버지만 알고 계셨을까? 아니, 알고 계셨더라도 이건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유산이자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더러운 사기극으로 짓밟다니. 나는 마지막 남은 가녀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아버지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내 인기척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아버지의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새엄마가 가져온 서류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상가 건물을 새엄마한테 증여하셨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 필체도 아니고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도 수상해요. 이거 명백한 위조예요, 아버지.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고. 당장 새엄마를 불러 호통을 쳐주겠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껐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당혹감 따위는 전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귀찮음과 서슬퍼런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너 지금 어디서 배운 버릇으로 방에 함부로 들이닥쳐서 소리를 지르는 거냐? 그 서류 합법적인 거 맞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도장 찍은 일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귀를 의심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귀를 찔렀다. 네? 아버지가 확인하셨다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겠다고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새엄마랑 같이 이럴 수가 있으세요? 이건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울부짖듯 소리치자 아버지는 갑자기 책상을 콱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숨이 턱 막혔다. 어디서 감히 배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 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셔서 정신이 흐릿할 때 한 소리를 진짜로 믿은 거냐?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건 나고 네 새엄마야. 네가 그 상가를 받아서 뭘 어쩌겠다고. 관리나 할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기 사인이나 해. 아버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툭 던졌다. 부동산 증여 및 상속권리 포기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추악한 문구들이 빼곡했다. 여기 사인해라. 그러면 네 대학 등록금이랑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챙겨줄 테니까. 더 이상 이 일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돈 몇 푼으로 내 입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집 구석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마저도 돈과 새엄마의 치맛바람에 눈이 멀어 친자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이 가슴을 후벼 팠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나는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다. 저 절대 사인 안 해요. 아니 못해요. 할아버지 명예를 위해서라도 전 끝까지 갈 거예요. 나는 그대로 뒤를 돌아 아버지의 방을 뛰쳐나왔다. 등 뒤로 너 당장 안 서? 이 불효자 자식 같으니라고 하는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집 구석에서 나 혼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리다가 문득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을 찾기 위해 뭐라도 짚히는 걸 찾아야 했다. 나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히며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뒤엎던 그때 서랍 가장 안쪽 좁은 틈새 사이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그것을 꺼냈다. 빛바랜 가죽 표지의 낡은 공책이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비밀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보름 전에 쓰신 페이지에서 내 손이 딱 멈췄다. 그곳에는 평소의 정갈한 필체와 달리 몹시 흔들린 글씨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들키기를 바랐던 것처럼 붉은색 잉크로 굵게 밑줄이 쳐진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내 눈을 속이고 약을 바꾸기 시작했다. 민우야, 만약 내가 아버지와 새엄마의 비정함에 온몸이 떨려 잠을 이룰 수 없던 밤이었다. 나는 모두가 잠든 새벽,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두꺼운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는 할아버지가 항상 지니고 다니시던 목걸이에 걸려있던 바로 그 작은 열쇠였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첫 장을 넘겼을 때 나는 할아버지의 정갈한 글씨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장을 더 넘기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새엄마의 끝없는 탐욕과 그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친자식마저 외면하는 아버지의 약해 빠진 나약함까지도 전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고뇌와 함께 그들을 향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탐욕스러운 물건이 결국 내 손자를 밀어내고 건물을 차지하려 드는구나. 내 아들놈 역시 어리석게도 동조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걱정 마라, 민우야. 이 할아버지가 내 몫을 온전히 지켜낼 덫을 놓았으니. 할아버지가 새엄마에게 일부러 빼앗기듯 넘겨준 그 서울 변두리의 상가 건물은 사실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한 거대한 독사과였다. 일기장에 첨부된 서류 복사본에 따르면
그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도시 재개발 계획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였다. 게다가 건물의 내부 골조는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당장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태였다. 할아버지는 조만간 청구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안전진단 비용과 재건축 및 유지보수 분담금 폭탄을 새엄마가 고스란히 떠안도록 판을 짜놓으셨던 것이다. 새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건물이 자신에게 넘어오자마자 눈이 뒤집혀 날뛰었던 모양이다. 일기장 뒷부분에는 할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 남몰래 조사해둔 새엄마의 최근 행적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가짜 위조 서류로 건물의 소유권을 가로채자마자 그 화려한 껍데기 건물의 가치를 담보로 은행에서 엄청난 액수의 사채와 대출을 끌어다 썼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이 제 것인 양 명품을 휘감고 해외 카지노를 드나들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 모든 방탕한 짓들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빚더미의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새엄마와 아버지는 곧 들이닥칠 막대한 보수 분담금과 대출이자 폭탄에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운명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게 만드신 것이었다. 나는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가슴이 가라앉으며 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무서운 인간들을 상대로 완벽한 복수극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가죽 일기장을 적셨다.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아내고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 순간 내 시선이 일기장의 맨 끝자락, 두껍게 겹쳐진 비밀 내피에 멈추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나에게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새엄마가 가져간 썩은 동아줄 같은 건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유산의 행방이 그곳에 있었다. 민우야, 진짜 내 몫은 그 상가 건물의 깊은 지하 비밀 수장고에 숨겨두었다. 새엄마가 가진 서류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법적 토지 보상 채권들과 내가 평생을 모아온 수백억 가치의 희귀 명화 컬렉션이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것들은 온전히 너만의 것이다. 이제 곧 그들이 파멸할 때 너는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을 덮었을 때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고 있었다. 새엄마가 그렇게 목숨 걸고 빼앗아간 그 상가 건물이 사실은 거대한 빚더미이자 시한폭탄이었다니.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 건물 지하 창고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귀한 그림들이 몇 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이 통째로 넘어 자빠지기 전에, 새엄마의 더러운 손에 들어가 처분되기 전에 그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야만 했다. 먼지가 자욱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창고로 아무도 모르게 스며들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에서 손을 파르르 떨며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씩 챙겼다. 차가운 캔버스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나를 끔찍이 아끼시던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 조심스럽게 포장해 차 뒷좌석에 모두 실은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문을 닫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등 뒤를 사정없이 때렸다. 돌아보니 새엄마가 눈을 부릅뜬 채 독사 같은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도둑이라도 잡은 듯한 표정으로 씩씩거리던 그녀는 내가 건물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 유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을 부린다고 확신한 모양이었다. 새엄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방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는 온 일가 친척들이 죄다 모여들었다. 거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흡사 나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준비된 잔인한 재판장 같았다. 이 빌어먹을 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돈에 눈이 뒤집혀서 이미 합법적으로 넘어온 건물 지분을 내놓으라고 밤낮으로 우릴 찾아와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저버린 천하의 악마 같은 놈입니다. 새엄마는 친척들 앞에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가당치도 않은 거짓말을 쏟아냈다. 억지로 쥐어짜낸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은 너무나 처량하고 억울해 보여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칠 기세였다. 옆에 앉아있던 친척 큰아버지가 탁자를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민우 너 이놈,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새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킨 재산을 탐내서 이 난리를 피워? 이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고모들도 혀를 차며 매서운 눈총을 쏘아붙였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독이 올랐네. 올랐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아 기르셨으니 원. 나를 향해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 침을 뱉을 듯한 멸시의 시선들. 내 친아버지마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가식적인 연극을 묵인하며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짜부라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짙게 물며 묵묵히 버텼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봤자 저들이 원하는 미쳐 날뛰는 불효자의 그림만 완성해줄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폭풍처럼 몰아치는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기가 살아서 나를 비웃는 새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음껏 떠들어대라. 그 탐욕이 너를 어떻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바로 그때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길게 울렸다. 징, 징. 친척들의 거친 고함 소리 사이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켜자. 할아버지의 전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설정해둔 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온 다급한 장문의 알림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안내, 기준금리 폭등으로 인한 대출이자 급상승. 해당 상가 건물의 담보대출 원리금 연체 최종 통보, 현재 시간부로 기한 이익 상실, EOD 사유 발생 및 법적 압류 및 경매 절차 착수 예정. 문자를 읽는 순간 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새엄마가 대박이 터진 줄 알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깔고 앉아있던 그 거대한 빚더미가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물이 통째로 강제 압류당하기 직전이라는 이 잔인하고도 짜릿한 소식. 나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는 새엄마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차례였다. 마침내 변호사의 소집 아래 변호사 사무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며 유언장 공개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방 안으로 걸어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새엄마의 모습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하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보게 헬쑥해진 안색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근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감당하지 못할 금융이자 때문에 이미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다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새엄마는 마지막 자존심을 쥐어짜듯 짙은 화장으로 그늘진 얼굴을 가린 채 여전히 나를 아랫사람 보듯 오만한 눈빛을 보내왔다. 새엄마는 변호사의 책상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 볼 것도 없잖아요. 변호사님, 어서 그 증여 계약서 공표하세요. 아버님이 생전에 저한테 이 건물을 온전히 넘기겠다고 서명하신 합법적인 서류라고요. 저기 앉아있는 철없는 애가 아무리 때를 써도 소용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란 말입니다.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나는 그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새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위조된 서류를 내밀며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다. 그 건물, 새엄마 다 가지세요. 저 한 푼도 안 가집니다. 원래부터 탐내지도 않았어요. 내 담담한 말에 새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그 대신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과 함께 법적으로 효력이 공증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할아버지가 남기신 친필 일기장과 지하창고의 정당한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새엄마가 위조하신 서류에는 건물 본체와 부속 토지라고만 되어 있지, 특별 배정된 지하 안반층의 독립 소유권과 그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던 할아버지의 유산이었고, 그것들은 이미 제가 합법적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새엄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그 건물은 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때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긴급보수 및 정밀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걸어두신 특약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연체된 세금, 채무까지 전부 독박을 쓰게 되어 있죠. 축하드려요, 새엄마. 그 대출빚과 함께 수십억의 연대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으시게 된 것을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변호사가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을 확인한 새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앞에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가던 새엄마는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악착같이 빼앗은 건물이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빚더미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숨을 헐떡이며 패닉에 빠져있던 새엄마는 갑자기 시뻘개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비참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다. 이 애미가 눈이 멀었었어. 이거 네 할아버지가 너 주려고 하신 건물이잖아. 그렇지? 제발 이 서류 다시 가져가라. 네가 이 건물의 주인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민우야. 이 채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 그 낡은 상가 지하 창고에 겹겹이 숨겨져 있던 수십 점의 명화들과 비밀금고 속 진짜 자산들은 내 삶을 단숨에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겉보기엔 곰팡이가 슬고 거미줄이 쳐진 낡은 지하실이었지만 그곳은 할아버지가 나만을 위해 평생을 바쳐 준비하신 거대한 보물창고였다. 미술품들의 감정가는 무려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호가했다. 모든 자산은 이미 완벽한 법적 절차를 거쳐 내 소유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는 하루아침에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거머쥐었다. 더 이상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에 쪼들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쓰러지듯 잠들던 과거의 민우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나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해안에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빠지도록 그리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 모든 판을 짜두신 것이었다. 반면 새엄마와 아버지는 말 그대로 끝없는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재개발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데다 붕괴 위험으로 당장 철거 및 보수 명령까지 떨어진 그 썩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새엄마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수십억의 사채와 저축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들의 목을 졸랐다. 매일같이 깡패 같은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가압류 딱지가 온 집안을 도배했다. 게다가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엄마가 할아버지의 인감과 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했다는 사실까지 은행과 경찰 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파산을 넘어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며칠 전부터 내 스마트폰은 미친 듯이 울려댔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절망에 찬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 내용은 뻔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는 비참하고 찌질한 구걸이었다. 나는 철저히 번호를 차단하고 무시했지만 기어코 그들은 흥신소라도 썼는지 내 새 거처의 주소까지 알아내어 현관문 앞을 막아섰다. 민우야. 민우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귀신에 씌였던 거야. 제발 이 어미 좀 살려다오. 외출을 하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참혹했다. 과거에 그 오만하고 기고만장했던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새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명품 옷은 어디 가고 초라한 옷차림에 화장이 다 지워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한 새엄마는 내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차가운 복도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했다. 그녀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새엄마의 악행을 방관하며 나를 윽박지르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비루한 모습으로 훌쩍이고 있었다. 민우야, 네가 가진 그 돈 아주 조금만, 아니 변호사 선임하고 빚 갚을 돈만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대로 가다간 네 새엄마도 나도 감옥에서 늙어 죽게 생겼어.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우릴 죽이려고 찾아다닌단 말이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가족 아니냐. 네가 우리를 버리면 우린 정말 끝이다. 제발 널 낳아준 아비를 봐서라도 딱 한 번만.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핏발선 눈으로 쉰 목소리를 쥐어짜며 애원했다. 나를 가족의 품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마저 짓밟으며 나를 페르나로 매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며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짜릿한 통쾌함과 동시에 지독한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온기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저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도록 이대로 차갑게 문을 닫아버려야 할까? 아니면 핏줄이라는 그 지긋지긋하고도 질긴 이름 때문에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저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은 구제해줘야 하는 걸까? 여러분이 만약 내 입장이었다면 이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